저번 시간에 이제 계속 극한하고 그 극한값 계산하고 그런 거 했었단 말이야, 맞지? 그럼 이제 이번 단원에서는 연속이란 걸 할 거야. 연속. 그러니까 연속하면 이제 극한이랑 동시에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수업할 때 극한을 설명할 때에 어떤 걸 설명을 했었냐면 기본적으로 함수 값이랑 극한 값이라는 게 있었어. 맞지?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그럼 x는 1에서 극한값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맞아요? 함수값은 그래서 극한값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쓴다고 했고, 그치? 함수값은 이거랑 반대로 딱 f의 자리에 대입할 수 있는 값이라 그랬어. 그래서 얘는 그림으로 함수값은 그림으로는 어떻게 표시되냐면 이런 식으로 점이 찍히는 걸로 표시가 됐었어. 맞지? 그러면은 그냥 이런 선이 바로 지나가는 이런 포인트, 저 빨간색 포인트들 같은 거를 보게 되면은 이때는 좌극한, 우극한이 똑같으니까 극한 값이 있고 뭔가 구멍이 뚫리거나 표시가 되거나 그런 게 없잖아, 그치? 그 말은 기본적으로 요 지나가는 점이 색칠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다는 뜻이야. 그럼 저런 빨간 포인트는 극한 값이랑 함수 값이 전부 같아 라는 뜻이 되는 거고 지금 이쪽 부분을 보게 되면은 극한값이 있고 함수값이 있지만 흰 점이랑 검은 점으로 해가지고 분리가 되어 있단 말이야. 이럴 때는 함수값이랑 극한값이랑 다른 상태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되겠죠. 이게 함수값 극한값을 그림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우리는 이제 연속이라는 걸 볼 건데 연속의 뜻은 뭐냐면은 함수 값과 극한 값이 같을 때 연속이라고 해. 그렇죠?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이 부분, 그요 그림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아까 내가 빨간색으로 포인트한 저 점은 연속일까 아닐까? 연속이죠. 요 부분은요. 요 부분은 연속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극한값과 함수값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거를 생각을 할 거고. 그럼 우리가 그래프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연속이라는 건 그냥 선으로 아주 부드럽게 그냥 다 이어져 있는 거야. 선으로 다 그어져 있어야 되는 거지. 저렇게 점이 뭔가 분리된 게 아니고. 음.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 배웠던 어떤 함수들, 1차 함수, 직선이라든지 2차 함수, 포물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거나 이렇게 그리지 거기서 뭔가 흰 동그라미나 거른 동그라미를 분리해서 그리지 않단 말이에요. 맞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함수들은 대부분 다 연속 함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1번 문제를 읽어보면 함수 fx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x는 2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연속이 아닌 경우는 불연속이라고 해요.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조사하래요. 근데 x-4 뭐 정확하게는 그리지 않지만도 선으로 이렇게 쭉 그릴 수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x는 2라는 점을 하나 찾았을 때 당연히 끊어져 있을까요? 안 끊어져 있을까요? 안 끊어져 있겠죠. 우리 선으로 항상 그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항상 우리가 연속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됨? 어렵지 않죠? 뭐 정확히 그리면 더 좋겠지만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4, 이거 마이너스 4 연속될 거고 됐죠? 그렇게 따지면 02번 같은 경우도 당연히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함수가 x제곱이니까. 그지? 어. 그러면 지금 4번 한번 볼까?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값 함수란 말이야. 절대값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래프 그릴 때 어떻게 하려고 했었지? 저번에 했을 때 기억나? 절대값은
절대값은 그냥 무조건 절대값을 풀어야 된다고 그랬어. 그럼 절대값을 풀려면 기본적으로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잘 봐야 된다고 그랬죠. 안에 들어 있는 게 양수면 그러면은 절대값이 그냥 풀려서 나올 거고 안에 들어 있는 게 음수면 얘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겠다. 모든 절대값은 항상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요. 음. 그럼 이제 앞에 범위 같은 경우는 부등식이니까 정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2가 넘어간 다음에 양변을 2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고 넘어간 다음에 나눠주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음. 한쪽에는 뭐 등호를 붙여도 되고요. 그러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얘를 그리는 거고 1보다 작은 경우는 얘를 그리자고 한 거야 지금 그지? 그러면은 위에 거부터 그려봅시다. 등호는 나는 이제 1을 위에다 붙였는데 사실 아무 데나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얘가 등호가 된다는 거는 x, 2x 빼기 2가 0이 된다는 거니까 절대값 속일 게 0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플러스가 되나 마이너스 되나 둘 다 0이니까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등호 그냥 아무 데나 선택해서 붙여도 돼요. 그러면 얘부터 그려봅시다. 그럼 1일 때부터 그리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치? 얘 1 넣으면 답이 0이란 말이에요. 그럼 1, 0에서 출발해가지고 2x 빼기 2. 그럼 오른쪽 위로 가는 거니까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요거는 지금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만 그리는 거니까. 그 다음 얘는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1일 때 대입해보면 0이죠. 그럼 1, 0을 마찬가지로 지나고 마이너스 2니까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가는데 1보다 작은 경우만 그리고 싶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 부분만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그림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x는 1에서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x는 1에서 연속인가? 자, 아까 연속이려면 뭘 봐야 된다 그랬지? 연속이다라 얘기하는 게 뭐라 그랬지? 그렇지.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지를 보자 그랬어요. 맞아요? 그럼 그거를 하려면 함께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앞에 학습지에서 배웠던 건데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맞지? 어떤 그래프는 그렇잖아. 그래서 얘가 존재하는지도 같이 확인해야 돼요. 함수값도 마찬가지로 존재하는지도 같이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럼 지금 한번 봅시다. 극한값 존재해요? 1에서 존재하죠. 둘 다 같은 데로 가죠. 몇으로? 0으로 가죠. 그럼 극한값도 0인 거예요. 함수값은요? 1에서 색칠돼야 안 돼요. 색칠된다는 건, 되죠? 식으로 보게 되면 색칠된다는 건 1에서 등호가 붙어 있는 쪽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등호 붙어 있는 데서 1 넣는 거지? 그럼 마찬가지로 함수값도 0이죠. 둘이 같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연속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되겠어요? 음, 좋습니다. 자, 그럼, 음, 그렇지. 그러니까 원래는 그림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요거 위에 거를 그릴 땐 우리가 1을 포함을 했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여기는 요렇게 그리는 거고, 그지? 그 다음 여기를 그릴 때는 1 포함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흰 동그라미로 그리고 이렇게 그려야 돼. 근데 여기 지금 겹친단 말이야, 그치? 흰 동그라미랑 검은 거랑 겹친 거란 말이야. 그 겹치기 때문에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한꺼번에 이렇게 그려도 상관이 없어요. 이해된? 네, 겹치는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그어도 되고 떨어지는 경우에만 흰 동그라미, 검은 동그라미 구분해서 그리면 되겠습니다. 된?
그런 식으로 하면은 다른 것도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넘어가서 7번 볼게요. 7번. 7번. 그림 그려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럼 그림 그리기 전에 일단 그냥 연속인지를 먼저 볼게요. 맞죠? 아까 연속이려면 분명 극한이랑 함수값 보자 그랬어. 맞지? 어. 극한값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대로 하는 거고, 그지? 함수값은 뭔가 색칠된 거라 그랬어. 그럼 함수값은 다른 말로 색칠이 된다는 건 뭐냐면 대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맞죠? 그럼 지금 이 그래프를 봤을 때 fx가 이거란 말이야. x는 마이너스 3에서 연속이래요. 그럼 우리는 이 fx에 x는 마이너스 3이 대입 가능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맞죠? 대입 가능해요? 안 해요?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요? 이유는 분모가 0이죠. 다시 지금 걸리는 부분이 절대값일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3을 넣으면은 절대값의 0이란 말이야. 이 형태란 말이야. 맞지? 일단은 여기만 봤을 때 절대값의 0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0은 부호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을 풀어서 그냥 쓰셔도 돼요. 근데 얘는 안 되죠. 분모가 0이면 안 되니까. 그 말은 뭐냐면 얘는 일단은 대입이 안 되는 거야. 대입이 안 돼. 대입이 안 된다는 말은 결국에 최종적으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됨? 우리가 항상 뭔가 연속 함수만 배워왔기 때문에 무조건 다 대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대입하지 없는 점이 생기는 함수도 분명히 있어.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럼 이 문제는 봤을 때 연속인지 보려면 극한이랑 함수랑 같은지 봐야 되는데 그때 항상 둘이 먼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자 그랬고 함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연속이 아니다. 불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는 답이 불연속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죠? 자 그러면은 10번 한번 해보세요. 10번. 10번 어때요? 연속? 극한, 극한이랑 함수를 확인하자 그랬어. 맞지? 그럼 절대값이면 우리가 어떻게 하자 그랬어 아까 앞에서. 절대값이 나오면 속의 거를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를 갈라가지고 함수식을 절대값 없이 직접 쓰자 그랬어. 맞지? 그럼 얘는 써보면 절대값 안에 있는 게 x니까 x가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로 나누겠죠. 그러니까 fx는 x 빼기 5분의 x fx는 x 빼기 5분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될 거야. 그지? 지금 문제에서 뭐냐 그랬냐면 x는 5에서 보라 그랬어요. 5에서 보라 그랬어. 지금 이 함수가 갈라지는 부분은 0이란 말이야. 그죠? 근데 x는 5에서 보자 그랬어요. 그죠? 그럼 이 문제는 x가 0보다 작을 때는 볼 필요가 그냥 없는 거예요. 이해됨? 이해됨? 그럼 얘는 지금 여기서 x가 0보다 큰 요 함수에서 x는 5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 왜? 그렇죠. 함수값이 없죠. 대입이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얘는 불연속인 거예요. 함수값이
안 돼서 불연속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음. 실제로 보셔도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봐도 여기서 봤을 때의 y는 이거잖아요, 그쵸? 요 그리면은 그림이 이런 식으로 돼요. 맞죠? 음. 그래서 안 되겠다. 되죠? 음. 자, 넘어가서 그 다음에 13번. 자, 이제는 연속인 구간을 구하시오. 여기서 이제 구간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와요. 그죠? 구간은 기본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x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x의 범위. 그러면은 범위니까 항상 부등식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야. 그치? 이거에 대해서 구간에 대한 표현은 구간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그러면 끝점이랑 시작점이랑 끝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좌표처럼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음. 그 바깥에 괄호 기호를 쓸 건데 지금은 포함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괄호 표현으로 쓸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포함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랑 1을 쓰는데 이때는 대괄호로 할 거예요. 음. 그러면은 한쪽만 포함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마이너스 1이 포함이니까 요걸 써준 거고 1이 포함이니까 요걸 써주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은 포함 안 하죠? 그럼 마이너스 1은 소괄호로 쓰는 거고 1은 대괄호로 쳐주고 이렇게 된다는 거야. 되겠죠? 음. 자, 그걸 생각하면서 13번을 이제 한번 보게 되면은 13번을 보게 되면은 fx가 x 빼기 2래요. 그럼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그림을 그렸을 때 끊어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죠. 그럴 때는 그러면 왼쪽 끝으로 계속 가나 오른쪽 끝으로 계속 가나 이 모든 범위에서 다 연속이라는 얘기다. 그렇지? 이건 어떻게 표시해 주냐면 왼쪽 끝으로 계속 간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표시해 줍니다. 오른쪽 끝으로 계속 간다. 무한대로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무한대는 끝이 없기 때문에 항상 포함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소괄호로 표현해서 답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음. 그러면은 그거를 생각하면서 14번 문제를 봐보면은 답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 있는지 안 떨어져 있는지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14번 그림을 그리면 어때? 꼭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지 않아도 괜찮아. 끊어지는 데가 있어 없어? 없지. 왼쪽 끝으로 계속 가도 계속 그릴 수 있고 오른쪽 끝으로 계속 가도 계속 그릴 수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웠던 건 대부분 다 된다 이 얘기예요. 이해됨? 15번은 어때? 3차 함수래. 뭐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겠죠. 끊어지는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얘도 답이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 되는 거야. 그렇죠? 다르게 생각을 하면은 끊어지는 데가 없다. 대입을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오케이. 그럼 그 대입의 관점에서 봤을 때 16번 루트는 아무거나 다 대입할 수 있어요? 뭐가 신경 써야 돼요? 루트에서 신경 써야 될 건 뭐지? 그렇지. 안에 있는 게 양수.
정확하게 얘기하면 0까지는 돼요. 안에 있는 게 0은 포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구간으로 써주면 어떻게 될까요? 5보다 크거나 같다. 구간으로 써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서현 이거 그래프로 그려볼 수 있겠어요? 루트 그림 어떻게 그리시는지 알아? 자, 루트 x는 기본적으로 얘도 지금 그러면은 루트가 음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출발점이 0인 거예요. 맞죠? 0,0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림이 이렇게 돼요. 음. 근데 얘는 이런 식으로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x분의 1이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얘는 이런 다가가는 점근선이 있어요. 이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그치? 근데 루트는 내가 그림을 좀 그리긴 한데 그림이 계속 올라가기는 계속 올라가. 근데 이렇게 좀 약간 휘어진다.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럼 지금 얘는 보게 되면은 선이 붙어 있는 부분이 0부터 출발해서 쭉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오른쪽 끝으로는 쭉 갈 수 있어요. 그럼 구간이 무한대는 무조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출발이 0이죠? 그래서 출발이 0 써주고 0을 포함한다 안 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포함해요 안 해요?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그럼 16번 문제 자체는 어떻게 될까요? x 빼기 5란 말이야? 그럼 출발이 몇인 거예요? 5. 5,0 되겠죠? 그지? 5,0에서 출발해서 그림이 이렇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답이 그렇게 된다. 자, 그러면 18번 해봐요. 그렇지. 그럼 걔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오케이. 되겠죠? 요거는 좀 소괄호처럼 조금 표시만 잘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19번. 자, 그림 그릴 수 있어? 자, x분의 1이 원래 x분의 1이 그림이 요렇게 돼요. 요렇게. 그지? 근데 거기에 마이너스 붙였어.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붙이면 위에 있던 게 밑으로 내려오고 밑으로 있던 게 위로 와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분의 1 하면은 요렇게 된다 이거예요. 된? 자, 그럼 얘도
선이 오른쪽 끝, 왼쪽 끝으로 다 갈 수 있어, 없어? 있지. 근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어디야? 여기서 애매한 부분이 뭘까? 연속인 구간을 쓴다고 했을 때 선이 계속 붙어가야 돼? 안 붙어지는 데가 있잖아. 가운데. 그지? 저기가 애매하단 말이야. 실제로 여기서는 지금 0일 때를 보게 되면은 극한값만 따져봐도 좌극한은 위로 올라가고 우극한은 밑을 되니까 극한값 자체가 없어요. 맞죠? 이해돼 지금? 다시. 지금 연속인 게 뭔지를 보고 있는데 그림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는 붙어서 가면은 연속이라고 했어. 맞지? 어. 그래서 이런 점이 다 붙어있기 때문에 다 연속이 되는 거야. 어. 이런 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한 하나의 x값에 대해서 붙어 있는지 그걸 확인하겠다는 거거든. 그러면은 당연히 원래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으로 쓰려면 전부 다 확인을 해야 돼. 근데 예를 들어서 y는 x 같은 걸로 생각을 해버리면은 그림이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끊어지는 부분이 안 생기겠지. 근데 지금 얘는 어때? 얘는 지금 이 x 값이 0인 데를 보면은 맞죠? 끊어져 있다는 게 보이죠? 연속인 거를 확인하려면 원래 극한값이랑 함수값을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함수값의 측면에서 0일 때 함수값 있어 없어? 아까 함수값이 된다는 건 뭐랑 똑같다는 거랬지? 대입. 0 대입할 수 있어 없어? 없지. 함수값도 없어요. 극한값 있어요 없어요? 극한값을 본다는 거는 극한값은 언제 존재한다 그랬지?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을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 했어요. 얘는 다르죠. 어, 다시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 극한값 볼 때도 어떤 특정한 하나 x 값에 대해서 왼쪽에서 글로 갈 때, 오른쪽에서 글로 갈 때로 보잖아. 그럼 0일 때를 보고 싶은데 무슨 말인지 돼? 어, 그래프가 요게 점근선이에요. 그럼 이 선이 점점 여기에 다가가. 점점 다가가는데 이 점근선을 넘어갈 수는 있어요. 얘도 이렇게 점점 내려가면서 요 선에 점점 다가가. 근데 쭉 내려가는데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이거를 이제 경계선으로 해가지고 왼쪽은 이렇게 다가가고 오른쪽은 이렇게 다가가고 그런 거야. 오른쪽도 안 넘어가. 이 밑에는. 봐봐. 그림이 요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여기 요 x는 0이라는 이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둘이 갈라지죠. 극한값이 없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게 되면 오케이. 됐죠? 그래서 19번은 뭐 그럼 19번은 이제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까지 구간을 다 쓰고 싶은데 0을 제외하고 싶은 상황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맨 끝에부터 0 바로 전까지 0을 포함하지 않으면 0 바로 전까지라고 볼 수 있죠. 그거랑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0을 넘어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표현을 이해됨? 그래서 구간을 이런 식으로 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은 20번도 19번 같은 형태인 거 알겠어요? 식을 딱 봤을 때 19번처럼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 알겠어요? 조금 헷갈리지?
고1 때 이런 x분의 1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유리함수라고 배워. 유리함수. 우리 정수, 유리수 배울 때 정수가 딱딱딱딱 떨어지는 숫자면 유리수는 분수였거든. 그래서 분수 형태의 함수를 유리함수라고. 그러면은 얘도 분수 형태의 함수이기 때문에 유리함수야. 그러면은 얘는 유리함수 그럼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 유리함수의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은 유리함수는 항상 우리가 대분수 형태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해. 대분수 형태. 대분수 형태로 바꾸는 작업이란 게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2분의 7이란 게 있어. 그럼 얘는 우리가 3과 2분의 1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야. 그치? 분자에서 분모를 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빼내자 이거야. 맞죠? 얘도 똑같이 바라봐가지고 분자에서 분모에 대해서 최대한 뺄 수 있을 만큼 빼는 건데 그 기준을 x로 두는 거예요. 분자에서 분모의 형태의 그 x를 얼만큼 빼낼 수 있는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둘 다 xx니까 딱 한 번밖에 못 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한 번 뺄 수 있으니까 분모를 똑같이 하나 써보는 거야. 그지? 그렇게 되고 그럼 한 번 빼낼 건데 빼내고 나머지 뭔가 있어가지고 원래는 사실 이거를 계산했으면은 이게 원래대로 돌아와야겠죠. 똑같아야 되니까. 그럼 뒤에는 뭐가 붙어야 되겠어? x 빼기 2가 있는데 거기에 뭔가를 보충해서 x 플러스 3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뒤에는 몇이 있어야겠어요? 플러스 5가 있으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는 나갈 수 있으니까 나가서 1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분리해서 1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렇게 다시 써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되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유리함수로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 x 빼기 2 그리고 뒤에 플러스 1 얘네들은 이제 평행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항상. 다시. 평행이동은 예전에 했었던 거 기억나? 어떤 식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이런 게 이제 나오면은 우리는 어떤 작업을 해줘야 되냐면 x로 되어 있는 거를 x 빼기 2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식이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럼 얘도 봤을 때 유리함수니까 무조건 기본 형태가 얘예요. 그럼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x가 x 빼기 2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는 평행이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도 원래 이게 y는 요거잖아요. 그럼 1을 반대편으로 넘긴다고 생각하면 y 빼기 1이잖아요. 얘도 y축 평행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여기 위에 있는 5는 x 빼기 x분의 1에서 x분의 5가 되는 것처럼 함수 값을 조절해주는 역할이 되는 거야. 곱하기 5만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적으로 봤을 때는 얘는 이제 유리함수 개형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음, 유리함수 개형.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되겠죠. 특히나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5 양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어. 그럼 그런 식으로 봤을 때 다시 문제 푸는 걸로 돌아와서 얘가 연속인 구간을 알고 싶어요. 아까 19번에서 유리함수의 경우에 불연속이 되는 거는 언제였죠? x가 0일 때지. x가 0 나올 때가 불연속 나왔어요. 왜 x가 0 나왔냐면 x가 0이 될 때가 이 전체적인 유리함수에서
분모가 0이 됐었기 때문인 거야. 맞죠? 똑같이 생각을 하면 20번에선 불연속이 되는 데가 x가 몇인 거예요? 그렇죠. 분모가 0이 될 때. 그럼 2를 제외한 전부가 연속이겠죠? 그럼 얘는 답으로 어떻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요? 되겠죠? 자, 그럼 21번. 21번 대분수로 한번 고쳐보시고 답 한번 내보세요. 그렇지. 이렇게 되면 음, 좋습니다. 자, 그럼 그거를 가지고 22번 봐볼게요. 자, fx가 x는 2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조사하래 그랬어. 자, 다시 한번 분석한다. 연속을 보려면 우리 뭘 봐야 되겠다? 그렇지.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은지를 봐야 된다 그랬어. 맞죠? 자, 그럼 이 그래프의 형태를 봤을 때, 이거 왜 이러지? 그냥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는 걸 보고 이 형태를 봤을 때에 함수값이 몇인지 보여요. 함수값을 대입해야 된다고 그랬지. 맞죠? 함수값은 대입이라고 그랬고 대입이라고 했으니까 x는 2가 딱 돼야 돼. x가 2와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즉 얘가 바로 함수값을 얘기해 주게 되는 거예요. 이해됨? 그래서 함수값이 1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치? 그리고 이 그래프 식의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은 1일 때는 2, 2일 때는 1이고 2가 아닐 때는 전부 요 식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라. 이 얘기거든. 그러면 극한값이라는 건 2일 때를 보는 게 아니고 2로 다가갈 때를 보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때를 보는 거야? 이때를 보는 거야? 위에 거죠. 위에 거에서 극한값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럼 결국 극한값을 구하려면 위의 식에 대해서 극한을 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2로. 이게 되겠지.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서 위에 있는 함수값 1이랑 똑같이 나오나? 그걸 보자는 얘기야. 이해돼? 자, 이거 계산할 수 있겠어요? 제일 처음 뭐야? 대입. 대입했을 때 어때? 다 0이 나오죠. 그래서 다 0인 거보다는 분모가 0인 게 문제라 그랬어요. 분모가 0인 거를 찾아서 지워줘야 돼. 어. 그러려면 분모를 인수분해 해달라 그랬죠. 항상. 분모를 인수분해해서 실제로 0이 나오는 부분만 보자고 한 거예요. 실제로 0이 나오는 부분이 x 빼기 2죠. 근데 그게 날라가겠죠?
대입해 주소 정리하면은 4분의 1 되겠죠. 그죠? 그럼 극한값이 4분의 1 나온 거야. 함수값은 1 나온 거야. 다르죠? 그럼 얘는 뭐라고 얘기한다? 불연속이다. 그렇지. 불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됐죠? 자, 23번 해보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25번 볼 거예요. 자, 25번은 아까랑 형태가 비슷한데 조금 달라. 어디가 달라? 어, 범위가 지금 다르지, 그치? 요게 다른 거예요, 지금, 그쵸? 맞아요? 자, 그러면은 똑같이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극한값, 함수값을 볼 거야. 자, 함수값 구할 수 있어요? 함수값은 1을 넣어야 된다 그랬지. 1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랬어. 그럼 어디 부분을 보자는 얘기야? 위에 거. 위에 거에다가 1 넣은 것이 함수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F1은 마이너스 1 플러스 A 이렇게 쓰자는 얘기죠. 맞아요? 음. 그럼 극한값을 볼 건데 아까랑 조금 달라요. 아까는 아까 같은 경우는 2를 빼고 모든 경우에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다고 했으니까 그냥 이 그래프 자체에 대해서 극한을 바로 2로 보내면 됐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1을 기준으로 1보다 클 때와 1보다 작을 때 1에서의 왼쪽과 1에서의 오른쪽 그래프가 나눠져 있죠. 그러면 일단 확인해야 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다시 연속이려면 극한이랑 함수랑 같은지를 봐야 된다 그랬고 그때 함께 확인하는 게 얘네들이 존재하는지 보자 그랬어. 함수값 존재하는 건 됐어. 극한값 존재하는 거 확인하려면 뭐 보자 그랬지? 후보다도 결국 그래프를 통해서 보고 싶은 게 뭐야? 다시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보려면 그래프를 통해서 뭘 보고 싶은 거야? 그렇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지를 보고 싶은 거야. 이해됨? 지금 얘 같은 경우는 1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달라져 있기 때문에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지를 봐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야. 음. 그래서 1을 오른쪽으로 가는 fx와 1 왼쪽으로 가는 fx가 같은지를 보자는 얘기지. 그치? 1 오른쪽으로 갈 때 fx는 어느 식을 보자는 얘기야. 위의 식이지, 큰 거. 그럼 큰 거에서 어차피 또 대입이지, 극한이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좀 신기한 건 뭐냐면 극한값이 존재하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함수값이랑 좌극한이 다시 함수값이랑 우극한이 같은 걸 먼저 확인할 수 있어. 음.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밑에 거에 1 넣는 거죠. 그렇죠? 그럼 1 더하기 5 빼기 2 될 거야. 맞죠? 그럼 여기서 정리가 가능하죠. 그러면 A는 요게 4니까 5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그럼 결국에 최종적으로 확인할 게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다 그랬는데 극한값이 있으려면 결국에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아야 되니까 최종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함수값이 전부 같아야 연속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치? 걔 중에서 앞에 했던 22, 23, 24는 좌극한, 우극한을 따로 구할 필요가 없는 문제죠. 바로 극한을 구할 수 있는 거고. 25번, 26번, 27번은 좌극한, 우극한을 따로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28번. 자, 28번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느낌이 와요. 식을 어떤 식으로 나갈지 느낌이 와요. 그렇지, 두 개 다 대입해야 되는 거지. 정확히는 어떻게 대입해서 어떻게 보자는 얘기야. 어, 여기 둘 다 1, 1 대입해서 같은지 봐야 되는 거지. 왜냐면, 봐봐. 지금 결국에 이거 지금 식 뜻이 뭐냐면은, 지금 그래프 정확히 그리진 않겠지만, 1부터 2, 1부터 2까지는 이걸로 그리자는 거고, 이걸로 그리자는 거고, 1보다 작은 요쪽에서는 요걸로, 2보다 큰 요쪽에서도 이걸로 그리자는 얘기야. 이해돼? 그지? 그럼 이거에 대해서 연속이 됨을 보이기 위해서는 1일 때 따로 체크, 2일 때 따로 체크. 이렇게 두 번 해야겠지. 그 말은 결국에 요 두 개씩에 대해서 둘 다 1 넣었을 때 같은지 한번 확인. 그다음에 둘 다 2 넣었을 때 같은지 한번 확인. 맞아? 왜 그런지 알겠어, 지금? 어, 그렇지. 극분값이랑 함수값이랑 같아야 돼. 이해되겠죠? 그렇게 해서 식이 두 번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됨? 그럼 한번 써보면 x는 1일 때 해서 써보면 원래는 이제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x가 1 플러스로 갈 때 fx랑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fx랑 같아야 되는 거고. 왜? 어디서 걸렸어? 왼쪽. 다시 뭐라고? 왼쪽만 하는 거 아니냐고? 응, 응, 응. 얘는 함수값이 아니지. 함수값 왜냐면 얘가 1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1 넣으면 함수값 나오는 거 맞아. 그럼 1만 들이고 1보다 큰 쪽도 다 되는 거거든요. 즉 1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다 얘로 그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극한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응. 얘도 아까 그랬잖아. 맞지? 얘도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같은 게 보이니까 대입할 수 있지만서도 우극한을 그릴 때도 이거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1보다 큰 쪽에서 다 그리시니까. 얘도 똑같은 거예요. 1보다 큰 쪽에서 얘가 다 그러시니까. 우극한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얘가 좌극한 나오는 거예요. 우극한, 좌극한 이렇게 가는 거죠. 얘는 그지? 그럼 결국에 얘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1 플러스일 때는 1보다 오른쪽이니까 얘에서 1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1 빼기 1 더하기 b는 1 마이너스는 이쪽에서 1 넣는 거니까 a 더하기 1 이렇게 쓰자는 얘기야.
이거 이해돼요, 지금? 음. 그럼 x는 2일 때 똑같이 한번 써봐요. 여기서 어떻게 써야겠어? 자, 봐봐. 틀리진 않았는데, 틀리진 않았는데,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1 플러스 위에서 할 때, 위에서 x는 1 할 때, 1 플러스니까 1을 기준으로 오른쪽, 요 식에 대해서 1을 넣었었단 말이야. 맞죠? 똑같이 생각해봐. 여기 지금 2 플러스란 말이야. 그럼 2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대해서 2를 대입한 걸 먼저 써야 돼요, 왼쪽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사실 좌우 바꾸면 상관은 없지만, 좌극한, 우극한을 생각하면은,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죠. 2a 플러스 1을 먼저 써줘야 되는 거야. 맞지? 얘는 4 빼기 2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두 개씩을 정리를 해보면, 문자가 두 개, 식이 두 개니까, 연립방정식 해가지고 풀 수가 있겠지요. 그렇게 답을 내면 되겠습니다. 마무리해보죠. A가 2 나오죠? B가 3 나오는 거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쉬어서 할까? 바로 끝낼까? 바로 끝내요? 오케이. 자, 그럼 다음 31번. 자, 얘는 아까 우리가 봤던 22, 23, 24랑 25, 26, 27 중에 어떤 거가 가까운 거야? 22. 그럼 22 할 때 아까 어떻게 하자 그랬지? 극한은 극한대로 구하고 함수는 함수대로 구했었어. 맞지? 그럼 얘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얘는 결국에 식 쓰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극한이랑 함수랑 같다는 거를 써줘야 되니까. 그럼 극한은 여기에서 구하는 거죠? 그죠? 그럼 식이 어떻게 돼요? 리미트 x를 3으로 보낼 때에 얘가 함수값은 b죠. 응. 요거를 계산하자는 거예요. 왼쪽만 봐도 일단 b 되기 전에 왼쪽만 봐서 계산을 먼저 끝까지 한번 해보자. 좋아. 좋아. 오케이. 그래서 a가 1 나오고 b가 7 나오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거랑 연관이 많이 되지만 어렵진 않죠. 자, 34번 한번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써야겠나? 문자 두 개 나왔어. 비슷한 거 여기서 찾을 수 있겠어?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와, 응, 응, 그렇지. 그렇지. 뭐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알겠어. 루트가 상가시지. 그럼 뭐 할래? 유리화는 안 된단 말이야, 그치? 뭐 할래? 루트가 상가시면 짱구를 할 수 있는 거는 제곱. 양변을 제곱. 응, 응.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오케이. 한번 하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넘어갔어. 자, 이제 연속 함수의 성질. 요까지만 하면 중간고사 범위 한 50%는 했어요.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우리 극한 할 때 처음에 극한 계산하는 거 막 배웠다가 그 다음에 극한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런 게 됐다. 그런 거 배웠었죠. 연속도 동일하게 돼요. 음. 그러면 그렇게 사칙연산 할 때 중요했던 게 뭐였지? 기억했어야 될 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네 개 중에서 무조건적으로는 안 됐던 게 하나 있어. 나눗셈. 왜냐면 나눗셈 할 때에 나누는 수는 0이 되면 안 된다. 분모는 0이 되면 안 된다. 그거를 신경 써줬었죠. 그거만 항상 기억하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됨? 그래서 1번 같은 거 봐봐. 그 연속인 구간을 구하라고 했는데 F랑 G랑 둘 다 보면은 2차 함수니까 끊어지는 데 없고 1차 함수니까 끊어지는 데 없단 말이야. 둘 다 구간이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이죠. 그럼 둘을 더했을 때도 똑같이 구간이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으로 유지가 될 거예요. 덧셈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뺄셈 신경 쓸 필요 없고 곱셈도 마찬가지예요. 이해됨? 근데 나눗셈인 경우에 신경 써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 2, 3, 4, 5, 6 보면 더 어때요? 문제들을 봤을 때.
다 그냥 마이너스 1도 무조건 연속이 되겠죠? 단순히 곱셈 덧셈만 보는 게 아니고 FG 각각의 함수들을 봤을 때 둘 다 전부 다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까지 연속인 함수들이야, 그지? 그러면 넘어가서 7번을 봤을 때 7번이 이제 내가 아까 말했던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이라 그랬어. 나눗셈 할 때 문제가 되는 건 분모가 0이 되는 부분은 제외를 분명히 해줘야 된다 그랬어. 분모가 fx가 지금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가 0 되는 x값을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fx 3x제곱 플러스 6x 얘가 0이 되는 x값은 구간에서 제외해 줘야 한다. 그럼 0 되는 거 찾는 거니까 인수분해 하죠?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는 여기서 0, 여기서 마이너스 2. x는 0과 x는 마이너스 2. 얘네 둘이 될 거예요. 그럼 요거는 구간에서 빼줘야 돼요. 그죠? 아까 구간에서 빼주면은 포함하지 않는 걸로 해서 나눠서 했었던 거 기억나죠? 그럼 똑같이 해보면 똑같이 해보면 마이너스 2부터 0 그지?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빼주고 싶은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구간을 어떻게 써줘야 될까? 몇 개로 써줘야 될까? 구간을 세 개로 나눠 써줘야 되겠죠? 첫 번째는 마이너스 무한부터 마이너스 2 그지? 두 번째는 어떻게 써줘야 될까? 요 가운데죠? 자 이거 어떻게 써주면 돼요? 응, 둘 다 포함 안 되니까 마이너스 2부터 0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마지막은 0부터 무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되겠어요? 나눗셈일 때는 분모가 0인 거. 연속인 구간에서 나눗셈은 분모가 0인 거. 주의해라. 항상. 그거만 하면은 문제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3번. 자, 13번. 함수가 x는 0에서 불연속인 이유를 설명하래요. x는 0이니까 원점 지나는 요선이잖아요. 그쵸? 여기서 불연속인 이유가 뭐예요? 얘기할 수 있겠어? 어, 어. 그렇지. 좋아. 그거 그때 다 붙이면 됩니다. 극한값과 함수값이 다르기 때문에. 되겠죠? 뭐 그렇게 써도 되고요. 상관없어요. 14번은요. 14번은 뭐 같아? 지금 뭐하면 까부지 말고 뭐해. 항상 극한이랑 함수랑 같은 걸 보라고 했는데 동시에 생각할 게 얘네들이 존재하는지 보자 그랬어요. 얘는 어때요? 그렇지. 함수값이 없죠.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큰 값은 여기서 큰 값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x는 0에서 보자 그랬어요. 그죠? 0에서 같은 곳으로 가요, 안 가요? 같은 곳으로 가긴 가죠? 맞아요? 둘 다 위로 가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해가지고 fx 하면은 둘 다 위로 가니까 무한 이렇게 써주죠. 맞아요? 음,
뭐 이 경우에는 함수 극한값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무한대로 가는 거는 쓸 수는 있지만 우리가 발산이라고 해요. 발산. 음. 극한값이 뭔가 숫자로 딱 떨어지면 극한값이 숫자로 딱 떨어지면 얘는 수렴한다고 하면서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끊어져 있거나 혹은 무한대로 가는 경우는 발산이라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되겠죠? 좋습니다. 15번은요. 음, 음.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틀려서 극한값은 몇이고 함수값이 몇이야. 자, 함수값 보여? 그치? 점 찍혀있지, 그치? 극한값은 몇이야? 극한값이 있으려면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계속 뭐 보자 그랬어요? 좌우 극한이 같은지 보자 그랬어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얘는 여기로 가고 얘는 여기로 간단 말이야. 지금 봐봐. 이거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x는 1에서 불연속이자 보라 그랬어. x는 1에서. 근데 1에서 봐야 되는 거야. 1에서. 이해돼? 그러면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again. 요거 잘 기억하세요. 자, 16번. 자, 16번 보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인 함수 fx가 저거를 된다. 된다 했어요. 그럼 지금 fx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 이것도 fx만 남기고 넘겨봅시다. 됐죠? 그럼 지금 문제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라 그랬어. 맞지? 그럼 내가 아까 이게 무슨 말이랑 똑같다 그랬냐면은 아무 x 값이나 대입 가능하다 이 얘기야. 그지?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럼 아무 값이나 대입 가능하니까 fx 식을 보고 넣기 어려운 값을 구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거나 다 넣어도 된다고 했으니까 뭔가 넣으면 안 될 것 같은 것들. 그죠? f식을 봤을 때 못 넣을 것 같은 게 뭐예요? 6이죠. 분모가 0 되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지금 넣기는 어렵잖아요? 그쵸? 바로 대입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럼 넣는 거 대신에 뭘 구하자? 우리 계속 했던 게 함수값 대신에 뭘 구하자? 극한값을 구하자. 그래서 x는 6으로 보내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됨? 그럼 해보자. 그죠?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3이 나올 거고 우리가 극한값을 9로서 구했는데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극한이랑 함수랑 같아야겠죠? 결국 이 9가 F6이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극한이랑 함수랑 같다고 했기 때문에 F6 이 함수값 대입한 거죠? 함수값도 똑같이 구여야겠다. 요거 이해돼? F6이랑 왜 같은지 모르겠어? 문제에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라고 했어. 맞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x값에 대해서든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됨? 음.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식을 보면 알겠지만 6에서의 극한값을 구했어. 이미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연속은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극한값이랑 함수값도 무조건 같아요 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럼 그때 6에서의 극한을 구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에 F6, 6에서의 함수값과 똑같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겠어? 이미 연속이라고 깔아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답이 9랑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넘어갔어. 자, 19번 해봐요. 음, 이렇게 나왔으면 얘가 한 세트잖아. 아, 어. 근데 지금 값이 딱 안 나오지. 제 값이 몇이야? 어떻게 나? 여기서 2 들어가는 거 같아. 그치? 이거 A잖아. A 값을 지금 들어가. X 자리에는 마이너스 2가 들어가. 여기 지금 A를 모르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2가 이게 큰, 이렇게 보면 요거는 생각해봐봐. 잘했는데 요거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입하기 어려운 거를 보자 그랬어. 그럼 지금 대입하기 어려운 게 2만 있어? 마이너스 2도 있지. 그거 두 개에 대해서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야. 그렇게 해서 갈 수도 있는데 여기는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에
지금 분모가 0이 되는 게 2랑 마이너스 2란 말이에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여기 넣었을 때도 0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치? 그럼 x는 2를 넣으면은 24 플러스 2a 플러스 b인데 얘가 0 나와야 되고요. x는 마이너스 2니까 얘 넣으면은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a 플러스 b인데 얘도 0 나와야 돼요. 요것만 봐도 조금 더 쉽게 연립방 정식으로 a, b를 구할 수 있겠죠. 그것도 그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방법이 맞아. 근데 이제 연속 불연속을 배웠기 때문에 19번 문제를 접근할 때는 대입하기 어려운 거를 대해서 먼저 계산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 A, B를 먼저 구하고 싶으니까.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자? A, B를 구하고 싶으니까 두 개를 연립하자. 그죠? 연립해서 여기서는 더 해주면 좋겠죠? 2B는 0, B는 0이고요. B가 0이니까 A 값도 나오겠죠. 음, 그럼 식을 다시 써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정리할 수 있죠? 그렇지. 그래서 fx가 3x가 나오니까 f2랑 f-2가 나오죠. 되겠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랑 마이너스 1을 둘 다 넣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봤을 때 이 분모에 대해서 분모가 이제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잖아요. 그치? 그 분모를 둘 다 없애줘야 된다. 최종적으로 분모 전체를 다 없애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22번. 자, 22번은 이제 최대 최소 정리라는 거를 새로 배워요. 어려운 건 아니고요. 최대 최소 정리는 뭐냐면은 닫힌 구간에서 연속 함수는 최대 값과 최소 값을 갖는다. 이 뜻이야. 그냥 정리가 이렇다는 거고 어렵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닫힌 구간이니까 뭔가 일단은 구간이니까 양끝점이 있을 건데 닫힌 구간이니까 포함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점을 찍힌 상황에서 연속 함수라고 했으니까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가는데 안 끊어지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음. 그럼 안 끊어지게 가기 때문에 당연히 제일 높은 점과 제일 낮은 점, 최대와 최소가 존재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당연하죠? 음. 그럼 그냥 그 생각하면서 22번 보면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중에서 fx는 2x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요. fx, 2x 우리 그림 알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원래 0,0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위로 가는 요런 함수인데, 그지? 이거 표시하고요. 요런 함수인데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1이래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을 거고 여기 1이 있다면은 요 점부터 요 점까지만 보자는 얘기죠. 이렇게 이렇게 그지? 그럼 거기서 최대랑 최소가 값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맨 뒤에서 최소 나오고 맨 위에서 최대 나오겠죠? 최대값 최소값은 높낮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밑에 있을 때 제일 위에 있을 때. 그럼 최소값은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가 최소 나오는 거고 최대는 당연히 1 넣을 때 되겠죠? 그래서 2 넣을 때가 최대 되겠. 음,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넘어가서 25번. 자 25번 해볼 수 있겠어요? 이차 함수 그리는 거 어떻게 그리는지 기억나? 음, 그렇지. 근데 구간이 어 그렇지. 그러면 음, 오케이 좋습니다. 자 28번. 자 세연아 봐봐. 이렇게 그려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만약 본다고 쳐. 그럼 우리 그림을 이쪽 부분이랑 이쪽 부분 본다고 해야지. 맞지? 마이너스 2 사이니까 최대나 최소가 있을까? 하나는 계속 밑으로 가고 하나는 계속 위로 가요. 그쵸? 그럼 최대랑 최소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까 이거 그릴 때 어떻게 하자 그랬냐면 요렇게 아래로 가는 거랑 위로 가는 거랑 이 갈라지는 부분은 분모가 0이 되는 부분이라 그랬어. 맞죠? 근데 지금 이렇게 그렸으면은 여기가 원점이니까 x는 0을 기준으로 갈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얘는 서현이 지금 x분의 1을 그린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얘를 그리자 그랬어. 그럼 이 갈라지는 부분이 3이 돼야 되는 거야. 3을 기준으로 갈라져야 되는 거야. 그럼 그림을 요렇게 요렇게 그리자 이 얘기야. 이해됨? 아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요렇게 그리자는 얘기야. 됐지? 그럼 그 상황에서 구간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음, 맞죠? 그럼 최대는 어디서 나와요? 최대. 제일 높은 거. 얘는 값이 계속 떨어지는 모양이야. 요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 점점 가까워져. 점점 이 선에 가까워지게 가요. 값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최대는 아이고 최대는 마이너스 3에서 나오고요. 최소는 2에서 나오고. y값이 뭐야? y값을 봐야지. 최대가 마이너스 3에서 나오는 거죠. 높낮이가. 지금 요 부분 보는 거잖아, 그지? 이해됨? 음. 요 유리함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줄게요, 한번. 그 기본적으로 y는 x분의 1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예를 들어서 x에 1 넣으면 y가 몇 나와요? 1 나오죠. x에 2 넣으면 y는 2분의 1 나오죠. x에 3 넣으면 y는 3분의 1 나와요. 그럼 얘를 점을 찍어온다고 생각을 해보면 or a 다시 y는 x분의 1 그런다고 생각했을 때 1 넣으면 1, 2 넣으면 2분의 1, 3 넣으면 3분의 1이니까 그럼 1 넣을 때 1, 그지? 2 넣을 때 2분의 1, 3 넣을 때 3분의 1 점점 작아지죠. 맞아요? 근데 x에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쭉 갔을 때 어떻게 되나 생각을 해보면 오른쪽으로 쭉 간다는 게 x에다가 무한 보낸다는 거거든요. 그 무한분의 1이잖아요. 그럼 값이 0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이 선을 쭉 계속 간다고 하면은 이 0 쪽으로 가까이 다가간다. 이 선 쪽, 축 쪽으로 가까이 다가간다는 얘기예요. 그 선이 요렇게 되지만 축 밑으로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죠? 내가 지금 이게 뭔가 좀 휘어지게 그랬지만 계속 값이 내려가기면 계속 내려간다는 얘기야. 반대편으로는 반대편으로는 2분의 1 1에서 더 왼쪽 2분의 1 넣으면은 역수 취하니까 이번엔 2가 되죠. 3분의 1 넣으면은 이번에는 값이 3이 되죠. 2분의 1 넣었을 땐 2가 되고 3분의 1 넣었을 때는 3이 돼서 이번엔 값이 점점 더 올라가요. 맞죠? 그래서 얘도 쭉 계속 올라가는데 0을 x에 0을 대입할 수는 없어요. 그쵸? 근데 0으로 가까워지면 계속 선이 올라간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 선이 이번에는 이 y축에 점점 가까워지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해됨? 응. 그러면 이거를 봤을 때 뭐 이런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라고 생각을 하면 그 세로선으로 가까워지는 점은 이 분수의 어, 이게 원래 이게 원래 식이 지금 이게 y는 x분의 1 그린 거란 말이에요. 이 세로선, 세로로 가까워지는 선은 분모가 0 되는 거에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함수로 봤을 때 얘도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요. 아까 쟤를 그려보면은 x 빼기 3분의 1인데 가까워지는 세로선은 분모가 0 되는 점. 그럼 3이란 말이에요. 3을 기준으로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치?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갔을 때 얘가 가까워지는 점은 이거에 아까 무한대 넣을다 그랬죠. x에 무한대 넣을 때라고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한대 넣으면 무한대 빼기 3 어차피 무한대니까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이란 말이에요. 0이니까 요 선으로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세로선은 가로선은 요선, 세로선은 요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림이 요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됨? 그러면 만약에 식이 요렇게 된다. 어? 한번 그려볼게. 요렇게 된다. 그러면은 세로선 다시 이 세로선은 분모가 0이 되는 걸로 보자 그랬어. 세로선은 분모가 0이래. 그럼 값이 2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2 해가지고 세로는 요렇게 그어서 가까워지는 거야. 맞지? 가로선은 여기에 무한대 넣으라 그랬어요. 무한대 넣었을 때 전체 값을 봐야 돼요. 여기 0이죠. 1이 있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는 1인 거예요. 그럼 여기 1이 선이 있어가지고 선을 요렇게 그렸을 때 요렇게 십자가가 생기는 거예요. 오케이? 요거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때 최종적으로 이 유리함수의 분자에 있는 거에 부호에 따라서 얘가 양수면 그림이 요렇게 그려져요. 음수면 그림이 요렇게 그려져요. 이건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여기 감 넣었을 때 요런 식으로 됐잖아. 그치? 맞죠? y가 x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됐단 말이야.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은 마이너스 1 나오죠.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죠. 그러니까 음수 넣었을 땐 마찬가지로 음수 나오는 거야. 왜냐면 여기가 양수니까. 그치? 그래서 3, 4분면이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1, 음수가 됐다. x분의 마이너스 1이다, 만약에. 그럼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y값 몇 나오는 거야? 1 나오죠. x에 1 넣으면 y값 몇 나와요?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일 때는 1이 찍혀야 되니까 이쪽이 그려지는 거예요. 1 넣을 때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쪽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냐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요렇게 세 가지 요소. 가로선, 세로선, 분자의 부호. 요거에 따라서 유리함수를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됨? 음. 그러면은 30번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 오케이. 되겠죠? 이제는 편하게 할 수 있겠죠? 유리함수도. 좋습니다. 다음. 자, 31번. 루트. 루트 한번 해볼래요? 아까 했던 거를 바탕으로. 오케이. 좋습니다.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 지금? 응. 그러니까 루트도 그렇게 뭔가 휘어지는 거긴 한데, 마찬가지로, 루트도 아까 얘기했지만, 휘어지긴 하지만,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그렸을 때도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야. 근데 완만하게 내려갈 뿐이지,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야. 그럼 최대 최소 구하면은 항상 양 끝에서 나올 거예요. 그죠? 음, 되겠죠? 자, 오케이. 그럼 넘어가서 마지막 사이값 정리. 정리를 두 개 배워요. 그 정리라는 건 피타고라스의 정리처럼 뭔가 이렇게 정확한 공식 혹은 어떤 정확한 의미가 하나 있는 건데 아까 앞에서는 최대 최소의 정리를 배웠고 그 다음 이제
사이값 정리라고 하는 걸 배울 거야. 얘도 똑같아. 얘는 뭐냐면 마찬가지로 뭔가 이제 닫힌 구간, 양 끝에 닫힌 구간이 있고 그 사이에 뭔가 연속함수, 붙어서 가는 연속함수가 하나 있어요. 그럼 그때 사이값 정리, 사이에 있는 값이거든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양쪽 점의 y값, 양쪽 점의 높낮이에 대해서 그 사이에 어떤 값을 하나 설정해 줬을 때 이 양쪽 높낮이에 대해서 사이에는 어떤 값을 하나 설정해 줬을 때 이 값을 높낮이, 이 값을 함수값으로 가지는 어떤 점이 무조건 하나 있겠다. 그게 사이값 정리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저런 이 두 개의 빨간 선 사이에 어떤 점선을 하나 그었을 때 그거랑 우리가 그었던 함수랑 무조건 만난다. 그 얘기가 사이값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됨? 음.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걸 얘기해 볼 수 있냐면 어떤 방정식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함수 그래프를 뭔가 그렸을 때 우리 항상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x축과 만나는 점. 그지? 다른 말로 얘네들을 실근이라 그랬어요. 혹은 해라 그랬어요. 맞지? 이런 것들은 방정식 함수에서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 x축을 사이에 있는 값 높낮이니까 x축이면 0이죠. 맞죠? 어. x축 뭐야? 뭐 이래? 이 x축을 사이에 있는 값 0으로서 바라봤을 때 어?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여기에 있는 양 끝점을 하나는 마이너스, 다른 하나는 플러스라고 생각하면 그 사이에 있는 사이값 중에서 무조건 0이 있을 거고 그럼 0이랑 무조건 그래프랑 만난다는 뜻이니까 실근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사이값 정리의 활용이 그 내용이에요. 오케이? 닫힌 구간의 양 끝점에 함수값 부호가 다르다면, 그지? 함수값 부호가 다르다면 적어도 어, 양 끝점 사이에 적어도 실근이 한 개 존재한다.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됨? 그럼 이 문제에서 바라봤을 때 어떤 방정식, 마찬가지 함수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방정식이 0, 2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그러려면 0에서의 함수값이랑 2에서의 함수값이 부호가 다르면 되겠죠. 이해되겠어요? 어. 그럼 그거는 우리가 식으로서는 어떻게, 부호가 다르다는 걸 식으로서 어떻게 쓰냐 그러면은 이게 0에서의 함수값, 2에서의 함수값이죠? 부호가 다르면은 곱했을 때 0보다 작다. 이걸로 수학식으로서 보여줘요. 이해됨? 그럼 요거를 풀자는 얘기야. 그럼 실제로 0이랑 2를 대입해보면 0 넣으면 A고 2 넣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A죠? 음. 요거를 곱했을 때 0보다 작다. 2 넣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A니까 여기 방정식 요 식에다가 0이랑 2를 넣는 거예요. 그래야 함수값이 나오니까. 거기에 0이랑 2를 각각 넣는 거야. 요거 좀 헷갈려? 0이랑 2를 왜 넣는지 모르겠어? 음. 그러니까 이게 는 0이라고 했는데 y는 이 그래프를 우리가 그린다고 생각하고 맞지? 근데 지금 a 값을 그리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릴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뭐 하나가 0이고 다른 하나가 2라고 했을 때에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면은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아 실근이 있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걸 하고 싶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0일 때 함수값 해. 그럼 요거 부등식을 푸는 거예요. 요거 풀 수 있어요? 어 그렇게 되는데 이거 푸는 거 알아요? 기억 잘 안 나지? 어 요건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지금 2차 함수가 있단 말이야, 그치? 요 2차 함수 그림을 그릴 거야. a제곱 빼기 4a. 그럼 위에서 지금 인수분해된 형태가 있단 말이야. 0 되는 게 0이랑 4지. 그지? 그러면은 0이랑 4 찍어서 2차 함수 그릴 거야. 근데 그때 최고차항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 이니까 요렇게 그릴 거야. 그 상황에서 그럼 지금 이 파란색 함수가 요거를 그린 건데 그게 0보다 작을 때를 보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0보다 작을 때지. 그래서 요 부분이 되는 거죠. 그죠? 그 최종적으로 답은 0, 요 부분일 때의 x값, 요 부분일 때의 a값을 답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0부터 4까지. 요게 이제 부등식을 풀었을 때 답이 되는 거야. 되겠? 그럼 범위가 부등식이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에서 요게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 2, 3 되니까 3개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 35분 지금 풀어봐. 되겠죠? 이렇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 37, 38, 39 읽어볼 거예요. 자, 37번도 마찬가지로 사이값 정리의 활용이라 가지고 아까 거랑 비슷해요. 아까 거랑 비슷한데 지금 뭐냐면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방정식 fx 플러스 2x 얘가 1, 4에서 몇 개의 실근을 갖는지 구하라고 했어요. 아까는 실근을 가지려면 값이 어때야 되냐를 물어본 거면 얘는 지금 이미 여기 위에서 봤지만 값이 다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그때 근이 몇 개인지만 보자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열린 구간 1사라고 했으니까 1부터 4까지만 그림을 그릴 거예요. 오케이? 근데 정확하게 그림은 못 그리죠.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는. 하지만 F1, F2, F3, F4 값은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1, 2, 3, 4 값은 찍을 수 있어. 아직? 자, 요거 1일 때 넣어보면은 F1 더하기 2란 말이야. 그지? F1이 지금 마이너스 하잖아. 그치? 그럼 거기 2 더하니까 1일 때는 값이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맞죠? 2 넣어보면 마이너스 1 더하기 4죠. 그럼 값이 3이니까 2일 때는 3이 나오는 거야. 맞죠? 3 넣으면 3 넣으면 여기 2 더하기 3 넣으면 6이니까 3 넣으면 8이죠. 그 다음에 4 넣으면
4 넣으면 마이너스 9에 8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럼 4, 마이너스 1. 이렇게 점을 4개 찍을 수 있어요. 맞죠? 근데 내가 아까 사이값 정리 활용할 때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냐면 하나가 음수고 다른 하나가 양수인데 사이값 정리도 기본적으로 연속 함수에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양끝점을 이어야 된다 그랬고 거기서 마이너스랑 플러스는 사이에 0이 있으니까 만나는 점이 생긴다. 실근이 생긴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얘도 그럼 똑같이 보게 되면은 fx가 연속 함수라고 했고 fx 더하기 2x 2x도 연속 함수니까 얘 자체가 연속 함수란 말이야. 그럼 1, 2, 3, 4 점을 거쳐서 함수를 그릴 때 다 이어서 그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은 1에서 2로 갈 때 이어서 그려야 되고 2에서 3으로 갈 때 이어서 그려야 되고 3에서 4로 갈 때 이어서 그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근이 무조건 이 x축과 만나는 점이 두 개는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적어도 일단 해봐. 이해됨?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fx식을 정확하게 모르잖아.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그림이 예를 들어서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될 수도 있어. 그러면 근이 4개 나오겠지. 근데 그건 우리가 fx를 못 그리니까 정확하게 몰라. 하지만 1, 2, 3, 4는 정확하게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최소한으로 나오는 개수만 세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봤을 땐 2개가 생기겠죠. 그 얘기를 지금 네. x축 위에 있는 게 실근이에요. 이해됨? 그래서 아까도 마이너스랑 플러스 되면은 사이에 y 값이 0. y 값이 0이라는 게 결국에 x축이거든. 거기서 실근이 나온다. 얘기를 한 거예요. 되겠죠? 38번 한번 해보세요.